새로운 가족 제도에 대한 질문 올립니다. 가족은 혈연만이 아니라 서로 도움되는 관계를 가족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처럼 돌보고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가족들이 늘고 있습니다. 함께 살지만 병원의 보호자도 되지 못하고 행정 서비스 동의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실제 프랑스에서는 법적인 결혼이 아니어도 돌봄 상속이 가능하고 일본도 의료 동의 서비스를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국은 서울에서는 지금 현재 가족이 아니어도 의료 돌봄 결정자 기능이 입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승님, 이렇게 굳이 법으로 정해야 할 제도가 필요한지, 법이 없어도 서로 선택한 관계를 보호받으며 인정해주는 방법이 없는지 스승님께 깊은 해안을 구합니다. 우리가 가족 개념을 이제 잡을 때가 됐죠. 가족이 과거에 우리가 가족의 개념이 잡힐 때가 있고 지금 현대의 가족 개념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럼 가족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요거부터 우리가 조금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가족은 서로를 위하며 살아야 됩니다. 가족이 위하지 않고 살 것 같으면 가족이 아니죠. 우리 혈육하고 가족은 다른 거예요. 혈육은 뭐냐 하면 의무를 행하기 위한 혈육입니다. 이제 이거 바르게 잡아야 돼, 이제부터. 혈육이라는 것은 의무를 행하기 위한 혈육이고,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족을 만들어 가면서 가족으로 사는 겁니다. 가족으로 우리가 노력을 한 게 없다면 가족이 안 되는 겁니다. 혈육의 의무는 있어도, 그러면 혈육의 의무를 어떻게 가져야 요거부터 풀어나가자. 혈육의 의무는 우리가 자식을 태어나게 해서 성장하는 때까지 혈육의 의무를 갖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식이 태어나서 언제까지 우리의 성장의 의무를 갖느냐? 21세까지 성장의 의무를 갖습니다. 3, 7은 21. 여기는 3차원이네요. 3, 7은 21. 21세까지는 혈육의 의무를 갖는 거예요. 갖는 것인데, 혈육의 의무 중에서도 어떻게 운용을 하면서 성장하게끔 이게 혈육을 키우느냐, 이것도 틀린 거죠.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느냐, 부모님이 자식을 어떻게 키우느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혈육은 이렇게 그 의무를 가지고 자식으로 태어나고 부모로 인연이 만나지는 거죠. 그런 것이고, 그다음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노력해가며 가족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혈육 안에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다면 가족이 되기가 환경이 제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혈육으로 해갖고 가족을 만들기는 제일 좋은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음이지, 너는 아직까지 가족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서로를 위해서 살아야 가족이 돼요. 일방적으로 나를 위해서 사는 건 가족이 안 돼요. 일방적으로 당신을 위해서 사는 것도 가족이 안 돼. 서로가 노력을 하면서 살면서 가족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친구도 서로가 만나기는 인연으로 만났는데 서로를 위해서 살 때 이게 가족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인연을 만나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노력을 하며 살 때 가족으로 되는 거지. 상방의 노력이 없으면 절대 가족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조금만 풀어놔도 가족하고 혈육은 다른 거죠. 혈육은 의무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무냐? 전생으로부터 의무입니다. 지금 이 생의 의무가 아니다. 자식을 지금 태어났다고 이 생의 의무가 아니에요. 전생에부터 우리가 의무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인연법으로 오는 게 혈육 인연으로 오는 거죠. 형제도 있고 근데 뭐 촌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게 요 근본을 풀 때는 자식으로 가지고 근본을 한 풀어보고 나중에 다른 것도 끼었다 맞추면 다 맞습니다. 그럼 혈육은 의무를 어떻게 행하느냐? 자식을 성장하게끔 하는 데는 성장하는 데 의무가 있는 거죠. 밥 먹이고 크는 데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의무는 자식이 태어나서 성장을 해가지고 인간으로서 자기의 삶을 살로 갈 수 있을 때까지 의무를 행하는 거예요. 그럼 밥 먹이고 그냥 자랐다고 의무를 행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시대적으로 조선 시대에 이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대한민국에 이제 그 시대가 있을 것이고, 그럼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거를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대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시대냐? 지식을 갖추면서 살아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못 사는 대한민국. 그러면 지식을 갖추는 데에 우리가 뒷바라지 하면서 성장하는 데에 의무를 하는 시대. 그게 부모가 자식한테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그러면 이제 형제가 있으면 형제도 그게 의무에 조금씩 프루테이즈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친척이 있으면 친척도 조금씩 프루테이즈가 달라지지만 의무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갖고 표가 나게끔 되느냐.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 귀한 우리 집안의 젊은이가 죽었다면 집안이 전부 다 움직입니다. 연락이 가고, 누가 죽었다고? 걱정을 하고, 이런 건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뒤기 다쳤다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가 막 움직이죠. 이 생각이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왜 의무가 있는 사람 아니면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그 집안의 줄들, 뭐 고모도 있고 이모도 있고 사촌도 있고 육촌도 있고 팔촌도 있고 이렇게 집안의 이제 혈통들의 안에서는 의무가 조금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 혈육이 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갖고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부모님이 자식한테 의무를 행하는 거는 21세까지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렇게 21세 안에 세 등분으로 또 나눠갖고 성장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제일 먼저 7세까지 37은 21이죠. 7세까지 7세까지는 예절을 갖추는데 우리가 뒷바라지 하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예절을 갖추게 해야 돼. 7세까지는 예절을 갖춘다. 그럼 7세부터 해갖고 2, 7, 2, 14. 나 이거 저 구구단은 배웠네. 2, 7, 2, 14까지 14살까지는 우리가 예절을 절반, 그 다음에 인성을 갖추는 준비 절반. 중간이죠. 중간이니까 밑에 것도 마무리하는데 절반, 위에 것도 시작하는데 절반. 요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4세가 맞춰지면 이제 15세부터는 인성을 갖추는데 노력을 하면서 뒷바라지 해주는. 요렇게 해서 이게 예절과 인성을 갖추게 하는 요게에 뒷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은 어떻게 되냐? 지식은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사회가 가르쳐요. 이 지식 시대는 지식은 사회에서 가르치는데 정부와 이 사회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공동의 우리가 사회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의 이게 좀 성장을 할 때 그런 뭐 이제 환경에 우리가 접해가지고 지식을 갖추어야 되는. 집에서 지식을 갖춰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지식을 갖추러 가는 데에 뒷바라지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1세까지 이렇게 인성의 기본을 갖추게 하는 데까지 우리가 혈육의 관계성에 대해서 의무를 행해야 된다. 만일에 그렇게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가슴에 이제 우리가 그 엉어리가 이제 잡히죠. 이렇게 못해준 것 때문에 항상 자식한테는 우리가 못해준 것 때문에 항상 이게 그 가슴에 담지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이 못해줬을 때는 눈물로서 가슴을 쓸어 안는 평생을 가는 자식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30대가 되고 우리가 자식들이 청년이 되고 이게 그 40대가 돼도 항상 이렇게 내 자식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지금 연결을 하고 있느냐? 의무를 다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 지식은 사회에서 갖추었는데 우리가 혈육으로서 의무를 한 게 있느냐? 없다. 이게. 왜? 바른 애절을 갖췄는데 우리가 뭔가를 해주지도 못했고 뒷바라지는 해줬는데 이게 애절을 못 배운 거죠. 사회에서 하든 누가 하든 애절을 갖추는 게 원래가 근본이고 지식은 갖추어야 되는 게 이 사회가 해서 갖출 수밖에 없는 사회니까 지식을 갖추게 하는데 이 애절과 인성은 갖추게끔 우리가 뒷바라지 도운 게 없고 어떻게 했든 간에 못 갖췄다 이게 우리 자식들이. 그러니까 자식들이 말하는 게 질이 달라지고 21세가 지나니까 말하는 게 질이 달라지고 행동하는 게 질이 달라지고 나중에 또 뭐 이게 청년이 되니까 청년이 돼 갖고는 지멋대로 굴고 뭔가 부모하고 소통도 안 일어나고 뭔가가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못 만들고 있는 거죠. 이 대한민국이 인류 역사의 지금 모델입니다. 대한민국이 2차 대전 이후로 우리가 진화하고 나서 그다음 순서가 가는 게 우리가 성장기가 가는데 이게 2차 대전 이후에 성장기가 가기 위해서 만드는 게 대한민국이고 그것이 이게 국제기구가 만들어지면서 세계에 전부 다 자기 나라 검을 다 꺼갖고 지도도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이런 걸 갖다가 정리를 한 거거든요. 해가지고 각 자기 나라에서들 전부 다 성장하는 데 힘쓴 거죠. 그게 인류지자제입니다. 인류지자제. 그 국제사회에 우리 지구촌에 지자제를 했는데 전부 저거 나라로 검을 그어놓고 일어나고 발전하고 이런 지자제로 성장을 했단 말이죠. 어떤 나라는 크게 성장을 한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는 중간쯤 성장한 나라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밑에서 못 성장하는 나라가 있고 이런 게 환경이 왜 그러냐 이런 것까지 나중에 다 풀어야 되겠지만 오늘은 뭐 시간상으로 그것까지 다 하면 너무 오늘 이거 갖고 시간 다 까먹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자체가 전부 다 성장한 시간이 언제냐? 2012년 12월 21일까지 성장기가 끝나는 시간인데 그때까지 지자체가 전부 다 인류 지자체가 전부 다 성장을 해가 있었어야 되고 이제 성장을 했으니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그림을 잡았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국제사회가 윙민하는 그렇게 해서 국제사회가 전부 다 이제 이거 융합시대 지방이 잘 일어났으면 저 지방하고 우리가 맞는 이런 활동을 해야 되고 저기하고 맞는 이런 걸 해야 되고 이런 거 하려고 들었던 시대가 언제냐 하면은 국제사회하고 자매결혼 시대가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없던 일을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려고 하기는 했어. 자매결혼도 하고 뭐 세계 뭐 어떤 나라하고도 어떤 시하고도 뭐 자매결혼도 하고 막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게 밀레니엄이죠. 2000년대부터 자매 결혼을 하고 막 짝짓기를 했어요. 국제사회 그저 어떤 나라하고 어떤 또 그저 시하고 막 시들끼리 막 자매 결혼도 하고 이런 걸 했는데 자매 결혼 왜 해야 되는지 근본을 몰랐던 겁니다.
그렇게 거기에서 바른 길을 찾아서 자매 결혼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그건 뭐냐? 자매 결혼한다는 건 상생하려고 자매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의 그 시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 시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갖춘 게 있어갖고 서로가 도움되게끔 할 것인가. 이건 상생에 이제 이 인류 사회가 성장을 하고 나면은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융합을 해가지고 힘을 같이 써가면서 여기서 잘 되면 또 옆에 나라가 또 힘을 또 같이 보태고 이래가지고 어느 만큼 이 국제 사회가 하나가 돼가느냐가 인류가 힘이 하나로서 모여가지고 큰 일을 하면서 인류 평화가 일어나게 하는 이런 길을 갔어야 되는데 이걸 못 했던 거죠. 왜?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 우리가 근본적으로 자연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갖고 하려고 하는 건 다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바른 길을 찾아주지 못하니까 그렇게 못했던 거죠. 지금이라도 이걸 안 찾으면 안 되는, 왜? 대한민국이 인류의 샘플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까지 또 옆으로 막 가죠, 이렇게. 그럼 이제 가족으로 다시 돌아오자고요. 가족은 서로를 위해서 노력하면서 가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쪽에서만 도움받으면은 이거는 가족이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원수가 돼요. 뒤통수를 맞게 된다, 뒤통수. 근데 서로가 상생을 하면 뒤통수를 맞는 게 아니고 서로한테 도움이 됐기 때문에 뒤통수 맞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상생하자. 이렇게 한다고 상생이 되냐? 안 된다 이거죠. 알면 돼요, 알면. 알면 상생이 되는데 모르니까 상생하자. 이렇게 해도, 상생하자. 그리고 그냥 살아요, 또. 그러다 보면, 이놈아, 이게 상생이냐? 한 대 맞죠, 이제 또.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다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성장을 해서 서로가 상생하며 살아가면서 이게 지금 이 사회 구조가 그렇게 바뀌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떠한 활동을 하면 활동하는 데 따라서 인연이 만들어지고 바뀌고 합니다. 그럼 활동 속에서 만나는 인연들하고 상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영업을 하면서 장사를 하고 사회에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봉사 활동한다라고 하면서 사회에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회로 전부 다 접근을 하죠. 어떤 사람은 문화 활동한다고 또 사회에 나오기도 하고, 그래갖고 사람을 만나죠.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성품의 사람들을 또 만나고 내하고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만나고 이게 사회가 지금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주부들이면 주부들끼리 모이기도 하고 주부들끼리 모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뭔가 이상해지는 것들은 바르게 주부들끼리 안 모여진 거죠. 주부들끼리 모이더라도 우리가 삼의 지뢰 하청의 주부들은 하청끼리 모였어야 되고 중청은 중청끼리 모였어야 되고 상청은 상청끼리 모여서야 이게 거기서 우리가 통하거든요. 이게 뭔가가. 그래서 상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상청은 상청대로 잘 기본적인 성장을 해가지고 그 다음 중청하고 우리가 통합을 하고 중청하고 통합이 잘 됐으니까 하청하고 통합이 되고 요런 것들이 순수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잘 모르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종교 같은 데서 모이기도 하고 종교에서도 상청, 중청, 하청이 있어요. 삼회, 지례, 생각에 뭐 이런 상청, 중청, 하청이 따로 모여서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어야 나중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 질이 나오면 그걸 갖고 중청하고 우리가 융합이 되고 중청하고 또 융합이 돼가 이걸 잘 활동을 하고 있으면 이게 하청하고 융합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도움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누가 가르치지 못해갖고 못했다라는
내 옆에 사람한테 잘못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지 바르게 하는 건지를 알아야 이게 스스로 이루어지죠. 그런 게 사회교육이고 인성교육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며 이 사회와 어떻게 살아가면 내 자신은 누구이며 상대는 누구일까? 왜 우리는 만나면서 산단 말인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풀려나가야 되는 거죠. 전부 다 귀한 사람이죠. 내가 만나는 사람은 귀하지 않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당신들이 만나는 사람도 귀하지 않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귀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융합을 해서 잘 서로를 위해서 살아갈까? 딱 한 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한다. 커벌리. 내가 직장에 가더라도 직장에 가서 내가 이걸 돈을 벌어서 먹고 살라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전부 다 사회 나오게 만든단 말이죠. 자연이 그래요. 그럼 내 직장을 가는데 이 컵을 만들러 가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살라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쪽에 한쪽의 사람은 컵을 쓸 사람을 위해서 사회로 나오는 거예요. 뭐 생각이 달라요, 이게. 먹고 살라고 돈을 벌러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컵을 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회에 나와요. 근데 이 시대에 이걸 만들러 갔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거는 혜택은 똑같이 줍니다. 나를 8시간 일을 하게끔 사회가 돼가시면 나도 8시간 일하고 이 사람도 8시간 일하게 돼 있고 요걸 그대로 너한테 요거 경비를 줄 때 200만 원, 300만 원 주면 요 사람 또 300만 원, 200만 원 줘요. 시간도 똑같이 시키고.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먹고 살라고 가는 사람과 어떤 사람은 이 컵을 쓸 사람을 위해서 가는 사람. 혜택은 똑같이 보고 있는데 어떤 삶이 더 나은 삶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후자죠. 후자. 상대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근본을 알고 우리가 회사에 나왔더라면 항상 생각을 해도 그거는 우리가 방편으로 해갖고 네가 경제를 벌어야 되니까 나오게 한 거는 방편이지. 나왔으면 이제는 그 경제는 주니까 이건 생각을 하지 마라. 주니까. 주는 걸 잘 쓰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사는 거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컵을 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컵을 만들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내가 노력을 하고 있으면 니는 스스로 발전하면서 스스로 성장하면서 이게 내가 상대를 위해서 살면 내 발전이 스스로 일어나고 나를 위해서 살면 발전이 안 돼요. 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이게. 그게 우리 홍익인간들의 교육이에요. 이 교육 하나가 모든 걸 다 풀어줍니다. 우리 홍익인간들은 말이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면서 사는 그런 교육을 받고 그렇게 성장을 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홍익인간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살기 위해서. 왜? 마지막 일생을 사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면서 살 때 내 업이 소멸되고 내 탁한 기운이 맑아지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일생을 살고 육신을 벗고 갈 때 영혼, 신이 천상에 올라가는데 무게가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천상을 접근하는 겁니다. 두 번 다시 인간으로 한 생을 못 한다. 하려 그래도 안 돼. 몰라 특별히 해서는 있을란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일생을 사는 홍익인간들입니다. 그래서 홍익인간들이 마지막 일생을 산다 하니까 그러면 세상에 사람이 다 비우면 어떡할까요? 30%가 마지막 일생을 살고 30%는 윤회를 하면 더 하고 육신을 받아 하면 더 와요. 그래서 삶의 격차들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30%는 윤회를 2번 더 하고 요걸 3번을 이렇게 하는 이 사람들을 마지막 일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신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천신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온대가 있으니까 온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한바탕 이렇게 하면 가지만, 여기서 살고 여기 하면 가지만, 이건 두 분이에요. 세 번째 갈 때 그때 원시반복하는 완전 자연에 들어가는 신이 된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족 개념이라는 게 뭐냐? 서로를 위해서 살면 가족이 되니라. 근데 혈육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게 되면 이거는 가족이 된다 이 말이죠. 그 비유로 해갖고 과거에 우리 선조님들은 뭐라고 했냐? 이 깊이까지는 모르지만 내 일생에 친구 하나만 사귀어도 나는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내 평생에 친구 하나만 사귀어도, 둘을 사귀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성불이고, 셋을 사귀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아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이 시대는, 그때는 선조님이 이야기할 때는 사람을 많이 못 만날 때입니다. 지금은 오만 사람을 다 만나는 시대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사니까 뜻이 같고, 같으니까 어떤 사회 일을 같이 할 수 있고, 또 같이 하니까 이게 너무 좋아지니까 또 같이 이렇게 사람이 더 모이고, 이렇게 해가며 이는 그 단체가 만들어지고 조직이 만들어지고 무리가 만들어지는 이 사회를 살고 있단 말이죠. 이 무리가 우리가 진짜 바르게 할 일을 찾아서 바르게 하면 아주 그 이상 즐거울 데가 없는 거죠. 즐거워야지 우리가 바르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즐겁지 않으면 바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즐거움도 겪지도 않은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행복하다 그러더라고. 행복하다. 무엇이 그래 행복한, 요새는 행복해 죽겠어요. 행복이라는 거는 좋아가지고,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즐거워가지고, 그 다음에 즐겁고 기뻐갖고, 기쁨 다음에 행복이 오는 건데, 이 벌써 행복하다니. 행복하다 캔 사람, 눈물 안 짠 사람 내한테 데리고 오세요. 네가 행복한지 시험지에 분명히 들어간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행복하다라고 하면, 네가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자연에서는 그 시험지에 딱 들어갑니다. 우리는 지금 알 거는 알고 살아야 되는. 네가 이렇다 하니까 그래, 만일에 네가 행복하다면 어떻게 되냐? 지금 당장의 천상에 네 자리 만들어 놔야 됩니다. 자동으로. 내가 행복하면 천상에 네 자리가 벌써 만들어지고 있어. 근데 네가 지금 행복하다 하니까 시험 들어가야 되죠. 지금 네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렇게 행복하든지 어떻게 눈물을 짜냐. 지금 요래 갖고 쭉 떨어지는 거지. 왜 눈물 짜니까 지금 행복하냐? 행복이라는 우리가 원리를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조차도 우리는 정리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지. 행복이란,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거는 어떻게가 좋으냐? 좋은 거는 우리가 받아서 좋은 겁니다. 얻어서 좋은 거. 그렇게 우리가 기복을 해갖고 부처님한테 막 이렇게 하든지, 하느님한테 가든지, 예수님한테 가든지, 뭐 당군한테 가든지, 뭐 이렇게 하고 비니까 뭐 조금 도와주죠. 그러니까 받아서 내가 좋은 거예요. 왜 우순간에 내가 좀 도와달라 하니까 도와줄 수밖에 없죠. 그럼 내가 받으면 좋아요. 좋은데 그 좋은 것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우리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받는 것은 성장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이제 성장을 했으면 이제부터 우리 할 일을 알고 우리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할 일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내가 사람을 이롭게 하면서 살아야 돼. 홍익 인간들이에요.